안녕하세요. 25년차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 디자인 H입니다. 영상이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두 번째 크리에이티브 영상은 첫 번째와는 조금 다른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캐논 컨슈머 이미징 코리아가 2008년 6월에 출시한 염료 승화형 포토 프린트 셀피입니다. 처음에는 ES1, CP760, CP770, 3종으로 출시를 했으나 곧바로 ES1이 단종이 되고 ES3로 대체되었습니다. 당시엔 아이폰이 출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컴팩트 카메라가 작고 가벼워서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찍기만 하고 영상을 메모리 카드 안에 그냥 두는 경우가 많아서 바로바로 이나지 퀄리티로 뽑아낼 수 있는 포토 프린트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가격은 10만원대부터 20만원대까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었는데 다만 액세서리 가격이 좀 많이 사악했죠. 2008년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캐논에서 연락이 와서 미팅을 하자고 했고요. 본사에 가니까 일본인 매니저분하고 원래 알고 지내던 한국 대리님이 계시더라고요. 당시 캐논은 각 부서 팀장급이 전부 일본 본사에서 온 분들이었어요. 처음 뵙는 분이라 인사를 하고 미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인 매니저님이 말씀을 하시면 한국 대리님이 번역을 해주셨고요. 전 일본어를 못하니까 대략 설명을 하면 이번에 한국에 포토프린트 제품 3종을 출시를 하는데 한국 소비자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제품 설명을 일러스트를 사용한 제작물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출시는 2008년 6월이었고요. 일단 미팅을 끝내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크리에이티브 브리프를 작성합니다. 크리에이티브 브리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캐논 포토프린트 3종이 출시된다. 누구나 손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임을 강조. 고양이도 사용할 수 있다. 실제 일본인 매니저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타겟은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주부,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 아이 등 기계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친근함이 묻어나는 일러스트를 사용할 것, 캐논의 모든 제품 박스 안에 넣을 수 있는 사이즈로 제작물을 제작할 것. 크리에이티브 브리프를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고 난 다음에 내부 미팅을 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회사에는 저를 포함해서 디자이너 2명, 카피라이터 1명이었는데 카피라이터는 신입이었고요. 디자이너도 2년차 정도였던 친구였어요. 뭐 사실 제가 거의 혼자 하는 수준이었는데 그래도 사람 머릿수가 많을수록 업무는 수월합니다. 정답입니다, 이게. 간단히 내용 설명을 하고 2차 미팅 일정을 잡습니다. 2차 미팅을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심각했어요. 디자이너랑 카피라이터가 방향을 전혀 잡지 못합니다. 키워딩 작업을 하기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방법이 없죠.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고 천천히 이야기를 다 해주고 업무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를 얘기해 줍니다. 쉽다, 편하다, 작다, 예쁘다. 너무 뻔한 단어들만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비주얼화를 하기에는 정말 재미없는 이미지가 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뭐 아이, 엄마, 할머니 뭐 일러스트로 그려서 그냥 제품을 조작하는 모습이 뭐가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상의 날개를 쫙 펴서 재미있는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이런 작업을 디자인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 먼저 소개해드렸던 5D 마크2의 경우도 짧은 디자인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하고자 하는 제품에 키워드 작업이 된 경우 비주얼화를 하기 전의 과정인데 물론 이 과정을 스킵하고 바로 비주얼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디자인 스토리텔링은 디자인 작업에 보다 깊은 맛을 더해주고 풍부한 상상력을 더해서 강력한 디테일이 완성됩니다. 디자인 작업보다는 기획 쪽에 가깝긴 한데 디자이너보다 카피라이터 쪽에 하는 게 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누가 하든지 잘만 하면 되죠. 디자인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뭔지 좀 잠깐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정지 화면을 많이 다루는 시각 디자인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구매자가 제품에 감성적인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포토프린트 셀피 제작물 과정 중에 단순히 누구나 다루기 쉬운 포토프린터라는 주제로 젊은 주부, 연세가 있는 분,
어린아이를 내세워서 제품을 쉽게 다룰 수 있다라는 제품의 특징만을 메시지로 전달을 한다면 소비자는 수동적인 구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특장점을 감성적인 생활 속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아낸다면 고객은 능동적인 생각과 구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 내 얘기구나 라는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스토리텔링 기법은 마케팅이나 광고에 빈번하게 사용이 되고요. 국내에는 이제 백세주, 정 초코파이 너무 유명하죠? 뭐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해외 사례도 정말 많습니다.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는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이처럼 아이디어에 의미 있는 스토리텔링을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화제가 되며 이보다 더 큰 의미 있는 작업은 소비자들을 수동적인 관찰자에서 능동적인 참여자로 변모시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직접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 참여해 결말까지도 써내려갈 수 있는 개방적이고 지속적인 스토리텔링이 이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디자인은 언제나 사람을 중심에 놓습니다. 디자인에 집중하라, 팀 브라운. 첫 번째 스토리를 한번 볼까요? 젊은 주부가 있습니다.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에 이 엄마는 6개월 정도 된 자녀를 두고 있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인생에서 가장 많은 사진을 찍어주는 시기이기도 하죠. 엄마는 매일매일 너무나 예쁜 아기의 모습을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주지만 인화를 하는 법이나 앨범을 만드는 방법을 모릅니다. 사진 데이터도 아이 아빠 없이는 컴퓨터로 옮기지 못하고요. 인터넷밖에 못하고 포토샵은 당연히 써본 적이 없죠. 엄마는 이 수많은 아기의 사진을 디지털 카메라나 모니터를 통해서밖에 보질 못해요. 그 아기랑 같이 재미있게 보고 싶은데 이상하게 아기는 모니터로 사진을 보는 걸 정말 싫어하는 거죠. 엄마는 너무나 고민스러웠어요. 그때 캐논 셀피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와 할머니, 남동생, 어린 아기 남동생을 둔 초등학교 2학년이 된 꼬마 여자아이 이야기인데요. 이 아이는 유난히 사진 찍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찍은 가족들 사진으로 신문을 만들 정도로 컴퓨터를 잘하는 똑똑한 아이죠. 여느 날처럼 집 앞에서 디카로 사진을 찍고 있는 여자아이 앞에 갑자기 마법사 셀피가 나타납니다. 안녕, 나는 마법사 셀피야. 너의 사진을 신기한 기능으로 더욱 멋지게 해줄게. 내가 필요할 땐 언제든 셀피라고 불러줘. 세 번째 스토리는요. 가족 사진을 찍는데 여념이 없는 젊은 아빠는 항상 메모리 카드 용량 부족에 시달리죠. 딱 필요한 사진만 빼서 멋진 앨범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어느 날 가족들과 같이 놀이동산을 갔는데 어쩐 일인지 처음 보는 셀피랜드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양하고 신기한 캐논의 셀피의 기능들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과 재미난 시간을 갖게 되고 그 기능을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떠세요? 재밌으신가요? 이야기라는 건, 스토리라는 건 현실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마법같이 재미있는 이야기도 좋습니다. 짧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당시 이 세 가지 내용을 기획서로 만들었고요. 러프한 이미지와 함께 캐논 담당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작업은 오리엔테이션, OT, 크리에이티브 브리프, 1차 미팅, 2차 미팅, 제안서의 과정이 된 거죠. 이유는 일러스트 때문인데요. 회사 내부적으로 완성도 있는 일러스트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어떤 게 결정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용을 주고 일러스트 작가를 쓸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안을 잡기 전에 기획서를 통해서 안을 먼저 전달을 하고 클라이언트가 방향을 좁혀주면 그 기획서 안으로 시안을 잡으면 됩니다.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스토리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젊은 주부는 제 집사람이고요. 실제로 컴퓨터도 못하고요. 사진은 정말 많이 찍는데 매번 메모리 용량이 넘쳐서 그것도 지우지도 못하더라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그 꼬마는 실제로 제 딸이고요.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기도 했고 정말 사진 찍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세 번째 이야기는 앞에 두 이야기를 제가 직원들한테 해주니까 디자이너가 그걸 듣고 생각을 해낸 스토리입니다. 당시에 실제 캐논에 전달했던 기획안입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세 가지 이야기 중 두 번째 이야기가 선정이 됐고요. 담당자 본인도 자녀가 있어서인지 제 딸아이 이야기에 공감을 많이 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러프한 스토리텔링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디테일한 이야기를 만들면 되거든요. 이건 이제 카피라이터가 해야 됩니다. 왜냐면 실제 제품의 기능이랑 이야기를 적절하게 섞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하긴 한계가 있죠. 제가 카피라이터에게 가이드를 주고 진행을 시켰습니다. 이야기가 나오면 역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을 해서 컨펌을 받습니다. 최종적으로 제품의 기능과 가족 스토리를 섞어서 8가지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일러스트 작가를 선정해야 합니다. 일러스트 작가는 최소 A급에서 B급 사이 정도로 찾아야 되고요. 제품과 스토리텔링에 어울리는 그림체여야 됩니다. 3명의 A급 일러스트 작가를 선정을 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을 했고 그 중에 제가 추천하는 일러스트 작가분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림체가 딱 보자마자 제가 생각하는 그림체였고요. 너무 귀엽게 잘 그리시더라고요. 작가분에게 연락을 해서 설명을 하고 단가를 조정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작가분도 실력이 있는 분이라서 이해도가 아주 빠르셨고요. 큰 기업 업무일수록 신경 써서 잘 그려줍니다. 본인 커리어에도 영향이 있거든요. 흑백으로 만든 초안입니다. 너무 예쁘죠? 저는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컬러링 작업을 부탁합니다. 자, 최종본입니다. 일러스트가 지금 봐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나왔네요. 표지 이미지가 제 딸아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뿌듯했어요. 8가지 이야기를 배치를 하고 인쇄 제작물은 접었을 땐 작은 인쇄물이었다가 최종적으로 모두 펼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면, 뒷면 이런 식으로 접죠. 영업사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용산 같은 제품 판매처에서 제품 기능을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포스터처럼 크게 만들어주면 매장에 붙여두고 고객에게 안내를 하기에 용이하다고 합니다. 작은 팜플렛보다 크게 펼칠 수 있도록 하면 판매하는 분들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최종적으로 접었을 때는 제품 박스 안에 넣을 수 있는 크기로 제작을 했습니다.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좋은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는 갑자기 어느 날 머리에서 떠오르는 게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디자이너가 보관하고 있던 아이디어 주머니 안의 요소와 작업할 대상의 컨셉이 적절히 잘 맞았을 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때문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화장실에 앉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 디자인 H였습니다.